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도 되게 뭐 10선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의 깔고 갑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그 스윙보터 역할을 했던 시대 같으면은 양당의 그 인적 구성이 한 번씩 크게 바뀌거든요. 민주당으로 치면은 온거 보수 정파인 이제 블루독의 의석수가 증가했다가 뭐 감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변동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게리맨더링 때문에 스윙보터 지역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연방 하원 의원의 이제 교체 가능성조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게리맨더링이라는 건 서로가 합의를 서로가 해서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합의하는 민주당도 거잖아요. 하고는 있거든요. 그 세대 교체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네. 그렇게 이제 세대 교체를 한 사람들도 지금 AOC도 그렇고 뭐 결국에는 또 주류에 또 점차 녹아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는 근데 녹아 들어가면은 그 상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5선 10선 이렇게 또 쭉 가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예 또 연방 상원의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역구에서 가지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는 예. 어지간히 강력한 신참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뚫어내기가 힘든 거죠. 힘들다. 네, 그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신은천 선생님 모시고 미국 정치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 또 뭐 이런저런 지적, 예.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되게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골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왜 미국은 민주공화, 공화민주 두 당밖에 없나요? 예. 왜 신당은 안 생기나요? 뭐 하는 양당제가 이렇게 오래되는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정치인들 보면 되게 나이가 많아 보여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큼 또는 더 예. 많다. 예. 저도 사실 그건 궁금했거든요. 미국은 되게 젊은 나라. 무슨 일을 하든 되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왜 하필 미국 정치권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보일까? 네. 한 두 가지. 오늘 요 주제로. 그래서 양당제와 고령화. 이걸로 예.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양당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지 워싱턴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싱턴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 두 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네.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 이제 자기는 당대 이제 정치인 뭐 논의를 좀 초월하는 존재로 남고 싶어 했지만은 심정적으로는 이제 독립전쟁 당시에 자신의 부관이기도 했던 예.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의 정책을 좀 연방주의자. 많이 빌어줬습니다. 예. 말씀하신 연방주의 바로 무역진흥, 인프라 정비, 강력한 중앙정부 구축이거든요. 아무래도 역시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이제 그런 좀 권위를 내세울 법한 걸 네. 좀 싫어하진 않았다 보니까 그랬던 듯하고 근데 그 반대 세력이 존재했죠. 제퍼슨. 예. 네. 그 독립선언문 구절로 유명한 그 예, 토마스 예. 제퍼슨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부 출신 지주였다 보니까는 이제 농업 진흥 쪽을 선호했고 상공업보다는 결국 이게 참 왜냐하면 남북 이게 전쟁을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은 예. 당시에 이제 그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북동부랑 남부로 나눠 보면은 남부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존재했던 유럽계 대토지 귀족들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부리면서 이제 안락한 삶을 살고 그 세련됨을 이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직수입해오고 예. 좋아하고. 북동부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장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웠다 보니까는 남부 백인들이 보기에는 저 촌뜨기들 이제 돈 좀 생겼다고 잘난 척하는 거 봐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제퍼슨 이제 그 정서를 아주 그대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그 독립선언문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억지 같은 이유까지 끌어내가지고 조지 3세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걸 썼던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과 다르게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퍼슨이 이제 그 정서까지 그렇죠. 이제 대변하는 대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퍼슨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챙겼던 게 뭐냐. 이를테면 한국의 보수파들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개인과 언론의 자유 보장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왕국이 아니고 공화국이기 때문에 정부란 절대로 개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 외려 이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정을 한 게 바로 미국 버전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입니다. 그 수정헌법 1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시기에 연방파와 공화파로 이제 양분이 됐을 뿐더러 연방파 공화파. 이때는 이제 정격들이 어떻게 싸웠냐면 지금처럼 TV는 없었지만은 남들 뻔히 다 아는 이제 가명을 써가지고 뭐 신문이나 학술지에 글을 올린다든가 글로 배틀을 했군요. 자기 명의로 이제 아예 또 성명서 같은 걸 발표를 해가지고 상대를 이제 도발을 합니다. 그럼 상대 쪽에서는 이제 또 옛날에 뭐 송시열이 이제 반대쪽하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런 이제 논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 배틀을 벌인 거죠. 근데 그게 갈수록 격화가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공화파에서 아예 워싱턴까지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가지고 워싱턴이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좌절감을 느끼고 대통령을 2번만 하고 물러난 것도 있지 않을까. 선을 넘는다. 네, 이렇게 생각할 생각했군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퍼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공화주의자. 예, 그게 지금의 공화당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조지 워싱턴이 내심 밀어줬던 연방주의자. 예, 예. 그 해밀턴. 예. 이쪽은 연방주의자.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큰 세력이 미국 초기에 있었다라고 예. 보면 되겠군요. 예. 그거를 이제 제1정당제라고 부르는데 왜 예. 그런가 하면은 1812년에 미국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다시. 그렇죠. 영미 전쟁 혹은 제2차 독립 전쟁이라고 뭐 불리는 백악관이 불타는 예, 그 전쟁인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도 제퍼슨과 마찬가지로 공화파의 거두였던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이제 또 미국 헌법의 이제 아버지라고도 아버지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유산을 남긴 사람인데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이 터졌다 보니까는 동북부의 연방파들이 그 전쟁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있거든요. 이게 외교 노선도 달랐습니다. 양쪽은. 공화파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하면서 친프랑스, 친나폴레옹 기조를 택했던 것과 반대로 네네. 그 연방파 같은 경우는 상공업 진흥과 중앙정부 구축을 지지했다 보니까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영국을 좋아했습니다. 영국 모델을.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 쳐들어와서 메디슨 정권하고 싸우는 우리가 왜 메디슨 씨 전쟁에 끼어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전쟁에 그냥 적당히 참여하는 신용만 하고 만 겁니다. 아니면 아예 지원을 안 했거나. 근데 정작 영국이 전쟁을 대충 끝내버리면서 미국이 이겼다고 이제 주장을 그렇죠. 할 수 그때 있게 영웅이 됐고. 등장했죠. 보면. 네, 앤드류 잭슨이 그때 등장했죠. 보면은. 바로 어제 이제 그 메릴랜드에서 다리 하나가 붕괴가 됐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그 프랜시스 스코킹인가 그렇습니다. 스코키. 바로 그 미국 국가 만든 변호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 어느 정도 불타고 너덜너덜해졌으면서도 하늘에서 계속 나부끼는 그 성조기를 보고 감격에 젖어서 미국 국가를 만들었고 미국인들이 그걸 이제 외우고 부르면서 자기들만의 민족주의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연방파가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1820년대가 되기도 전에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 제퍼슨이 이끄는 이제 그 공화주의자, 공화당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겠군요. 보면. 뭐 단독 후보를 낸다든가, 뭐 후보 2명이 나왔는데 민주공화당 후보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공화파가 정권을 거의 한 16년 정도가 독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공화당이라고 민주공화당. 근데 그러다가 그 아까 말씀해드린 그 앤드류 잭슨 그 아주 독특한 양반이죠. 보면. 자기 세력을 이제 데리고 1828년 1월인가 탈당을 해가지고 어느 날에 이제 민주당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그 민주공화당 내에 존재했던 반 잭슨파는 처음에는 이제 국민공화당이라는 이제 정당 아래로 모였다가 30년대 지나가면서는 이제 휘그당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휘그당의 정책도 사실 연방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노예제 폐지 쪽으로 점점 이제 기울고 있었다는 것 정도인데. 그 휘그파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동북부 출신 이제 기득권의 그 관점을 대변했던 것과 반대로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척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아이콘 같은 존재였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제 참정권을 부여받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일반 백인 남성들이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는 휘그당이 이제 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40년 선거 같은 경우도 그 잭슨의 후계자였던 마틴 벤 뷰런이 경제공황이나 이런 거를 좀 슬기롭게 해결을 했더라면은 휘그당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는 이겼다 정도였던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민주당이 좀 선거에서 자주 이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과 휘그당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공화당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남부의 베이스가 있고 북부도 일부 같이 있는 이렇게 됐겠군요 보면은. 휘그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의 양당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전국 각지의 모든 지지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령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그게 참 미국 정당들 신기해요. 그 보면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당을 선택하고 그 정당을 같이 지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 네네. 구도가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게 정치 갈등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바로 노예제 때문인데. 노예제 때문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노예제 민주당을 뭐 휘그당도 마찬가지인데 목화 휘그당원, 뭐 남부 민주당원 이런 식으로 불렀고 북부 쪽에 이제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노예제에 좀 반대를 하니까 독립적인 민주당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데모크래츠라 불렸고 아이고, 어렵다. 휘그당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노예제에 뭐 찬성하진 않으니까 양심적 휘거당원이라 불렸습니다. 이 양심적 휘거당원에 속했던 사람이 참고로 링컨입니다. 링컨이 당시에는 휘거당원이었거든요. 휘그당원으로. 근데 휘그당이 힘 가지고는 이게 반노예제 여론을 오롯이 대변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부에도 반노예파 세력은 존재했거니와 네. 노예제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지지는 하는데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았던 중립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냥 지금 너희들 노예제 하는 거기까지만 해. 네. 새로 이제 주로 들어오는 저 서부의 중서부의 많은 지역들은 하지 마. 근데 그 중립파의 이제 대표 기반이 미주리였습니다. 미주리.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겠고,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 이질적인 세력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야겠는데 한 세력이 더 끼어듭니다. 당시에 그 뭐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감자 대기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일랜드 쪽에서도 이제 이민자들이 좀 밀려가지고. 넘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개신교가 주축인 미군 백인들이 보기에 이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이민 기치를 내건 정당이 나옵니다. 영어로 노 나신당이라고, 노 나띵당.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정당인데, 이 정당 같은 경우도 심지어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여기도. 네, 남부 노 나신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으로 가버리고 노예제 지지하면서, 네. 북부 노 나신당 당원들은 이민자를 배척하면서도 노예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공화당으로 모여든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름이 이제 그냥 그 기반이 그냥 정반대이다 뿐이지 어느 나라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남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그쪽으로 그냥 함몰이 되고 있고, 다른 쪽은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없는 여론을 아주 폭넓게 반응하다 보니까는 좋게 말해도 짬뽕 정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정당이 예. 이제 일단 판을 딱 잡고 나니까 예. 그냥 이 정당이 뭐 특별한 강령이 있거나 예. 뭐 어떤 강한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싫으면 이쪽, 예. 이게 싫으면 저쪽. 예. 그냥 이런 시대로 가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좋고, 예. 이렇게 빅텐트 치기 좋은 이제 그런 좀 성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면?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그래서 이제 양당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네. 정착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북부는 이제 공화당. 예. 남부는 민주당,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내려왔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양당제 역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중요한 인물들, 뭐 이제 미국 정치 그리고 양당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 몇 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까요, 보면? 뭐 일단은 두 루스벨트 대통령들이겠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 FDR이라고 부르는 예, 이제 FDR 혹은 TR이라고 예. 부르는. 근데 둘 다 실제로도 굉장히 좀 친했다 보니까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저 더 먼저인 시어도 로즈벨트.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은 부인하고 어머니를 같은 날에 동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에잉? 그 아픔을 이제 잊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대평원이었던 다코타 쪽으로 가가지고 네. 카우보이 생활을 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양반이 앤드류 잭슨과 마찬가지로 그 이제 개척민 정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터프한 남성. 그리고 이제 그 국립공원 뭐 이제 이런 자기가 또 사냥꾼이었다 보니까는 동물 개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늘리고 동물 보존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한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19세기 출신이었다 보니까는 링컨과 다르게, 당시에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만 링컨과 다르게 민권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당시에 유력한 흑인 지도자였던 부커티 워싱턴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뭐 저녁을 먹었다든가 하는 정도였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1901년에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1904년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냥 똑같이 가버리니까
흑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지지를 받은 덕분에 뽑힌 후보가 바로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이고요. 근데 윌슨이 또 알고 보면은 남부 출신답게 인종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 보니까는 흑인들이 도로 또 공화당으로 돌아가는 아이고야 어렵다. 예, 그런 이제 복잡한 현상이 이제 시어도 루스벨트와 이제 우드로 윌슨 시기에 벌어졌는데 네. 이 시기가 또 하필이면은 연방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뭐 연방 소득세 도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이제 유지는 됐지만은 네. 이런 이제 변화의 조짐은 또 있었는데 또 하나가 이 시기부터 공화당이 남부 백인을 본격적으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반서부터. 예, 흑인들이 이제 점점 이탈을 하니까는 그 공백을 메꿔가지고 남부를 장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확보라도 해보려면은 결국 백인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인종주의자였던 백인들 근데 다만 그나마 온건 보수파였던 남부 출신 백인들을 조금씩 이제 포섭을 했죠. 당연히 엘리트 위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 본물 터트리듯 촉진을 해버린 사람이 FDR입니다. FDR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도 이제 대통령이었고 첫 임기 당시에는 텍사스 출신 인종주의자였던 존 레스 가너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다 보니까 민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는데 부인인 엘리너 여사가 네. 자기를 따르는 정치인들 신세대 여성 정치인들을 모아가지고 뭐 흑인 여성 그다음 젊은 리버럴 이런 사람들을 속속 민주당으로 영입하고 영향력을 키워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남부 보수파의 민주당 내 지배력이 이제 루스벨트 임기를 거치면서 점점 약해진 거죠. FDR 같은 경우도 뉴딜 정책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보수 원류와 이제 작당을 해서 말하자면 민권 정책이나 이런 거를 가로막고자 보수 연합을 결성한 남부 백인들이 얄미우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1938년 중간선거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망신을 당했지만은 그때 내세운 게 바로 연방 대법관 증언입니다. 2020년 그렇죠. 당시에도 예, 화제를 예. 모았던.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는 남부 백인들이 이제 점점 민주당을 덜 지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롬 서먼드가 아예 이제 딕시크렛 당을 창당해서 독자 출마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예 민주당을 탈당해버리고 공화당에 입당을 해버립니다. 그게 또 닉슨의 남부 전략 시기와도 얼추 겹쳐가지고 남부 백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동북부에 공화당을 이제 계속 지지했던 온건파 백인과 그다음에 흑인들은 예. 이제 조금씩 또 민주당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보면 주로 주된 이슈가 인종. 예, 결국 인종입니다. 인종과 관련된 이슈들이 예. 이제 상당히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흑인이라는 세력들이 어떨 때는 민주당을 예. 어떨 때는 공화당을 이 흐름에 따라서 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튀면서 예, 어떻든 간에 도망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예. 참 신기한 게 우리 같으면은 당을 새로 만들어서 뭔가를 아, 해볼 텐데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에서도 17개 시도당 창당하고 그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제3지대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미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이제 봐야 그 되나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인맥이 부족할 네. 수밖에 없고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양당 내 아웃사이더들이 그냥 뭐 다른 정당에 가서 그 정당의 새를 일시적으로 키워본다든가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약간 숙명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유럽의 다당제, 연합,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연립정부 예. 이런 거는 그건 당연히 이제 내각제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거고. 네. 예.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 이렇게 두 당이 있는 게 사실은 제일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쪽은 이제 대통령제요죠. 다당제 국가니까 아시다시피.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상하리 마치 제3정당의 세가 좀 약하긴 합니다. 제3정당이 몇 번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TR. 예, 네. 그것도 있었고. TR이 1912년에 그 영어로는 이제 불무스라고도 불리는 불무스. 자기의 그 카우보이 이미지 살려가지고 황소뿔을 이제 내세웠던 예. 이제 진보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27% 정도 득표를 했고 선거인단은 아마 못 얻었을 겁니다. 27%를 득표는 했지만 네. 왜냐하면은 네. 공화당 내부의 표를 완전히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애당초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다 보니까
1904년 선거에서 이겼어도 자기가 1908년에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 네네. 괜히 이제 그 논란을 미리 이제 뒤집어 쓰기가 싫으니까 1904년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나 불출마하련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그때가 아마 40대였을 텐데 이미 그럼에도 근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네. 그 가스라 태프트 미략의 주인공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이제 대통령에 앉혔는데 자기 뜻대로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12년에 말겠다. 공화당 경선에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태프트가 현직 대통령이 없거니와 TR이 너무 좀 강하게 태프트를 몰아붙였다 보니까는 공화당 내부에서 상당수가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전직 이러면서 대통령이 너무하시네. 태프트를 밀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TR이 화가 또 끝까지 나가지고 잭슨과 마찬가지로 자기 지지 세력을 데리고 진보당을 창당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공화당대로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나이도 아직 적당히 젊으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감정의 오히려 더 깊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TR의 진보 정책을 싫어했던 보수 원류들이 공화당 내 다수 세력으로 크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1952년에 그 태프트의 아들인 로버트 태프트를 이제 지지하려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또 있었죠. 거창한.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정치 뭐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 정치는 그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제 3당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예. 그것이 어떤 뭐 의미 있는 세력으로는 크기가 참 힘들다.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영국의 자민당 정도라도 되는 그러니까 예. 양당과 정말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한정당의 지지층을 이제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존재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제3당이라고 할 만한 세력은 없다. 현재도. 있기는 합니다. 뭐 자유지상당이라든가 뭐 네. 녹색당이라든가 그 외에도 뭐 헌법당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구소 정당들이 있는데 네. 자유지상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테리언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공화당의 지지층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양당이 이제 진검승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표를 분산시켰다가는 그게 안 되지 안 될 않습니까? 것 같다. 제일 좋은 일 시켜줄 것 같다라고 네, 유권자가 그게 생각하는군요. 마침 또 2000년과 2016년에 한 번씩 벌어졌죠. 2000년에는 랄프 네이더 이제 녹색당 후보가 그렇죠. 표를 은근슬쩍 분산을 시켜가지고 엘고의 대통령 당선을 본의 아니게 막은 셈이 되었고 예. 2016년에는 이제 둘 다 싫어한 그러니까 트럼프와 클린턴 여사 둘 모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자유지상당과 녹색당으로 이제 골고루 흩어졌는데 사실 이것도 자유당 후보였던 그 게리 존슨 그 전직 뉴멕시코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시리아의 알레포가 어느 도시인가만 알고 있었어도 외교에 대한 식견도 적당히 보여주고 득표율을 아마 10%까지도 높여볼 수 있었을 텐데 알레포가 어디 있는 도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지함을 드러냈다 보니까는 그 표가 이제 또 슬그머니 이탈했고 아마 상당수가 트럼프에게 갔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뭐 스포츠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고춧가루 부대 역할은 예. 종종 해주고는 있지만 예. 그 자체로 독자적인 어떤 예. 성격을 근데 하필이면은 2000년에는 그나마 아들 부시가 이겼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예. 트럼프가 16년에 이기니까 이 제3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진짜 후회를 한 겁니다. 대다수가. 그래가지고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 성향 자체는 안 맞지만은 진짜 눈 딱 감고 이제 바이든을 찍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 덕분에 바이든이 그래도 예 막바지에 또 지지층을 더 넓게 규합해 볼 수가 말씀 있었던 듣다 거죠.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 예. 흐름이 되게 비슷해진다. 꽤 비슷합니다. 뭐 이런 예. 느낌도 사실 예, 많이 그러니까 원래는 공화당이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좀 그 사람들과 좀 다른 이제 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공화당도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TK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지역 남부에 이제 갈수록 더 치우치게 되는 거죠. 남부가 아니라 해도 역시 보수적인 뭐 중서부의 농촌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도 이제 그 색깔로 표시를 예. 해놓으면 양쪽 해안가만 이렇게 민주당 예. 색깔 이렇게 나오고 아주 희미한 파란색이 있고 예. 가운데는 거의 가운데 전부 다 이제 빨간색에서 압도적인 공화당인 것 같은데 예. 머릿수로 따져보면은 또 해안가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예.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이 제3당이 등장할 가능성은 한동안 없지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트라우마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네. 뭐 한 2030년대까지도 제3당이 어떻게 득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 좋은 일만 시켜줄 것 예. 같아라는 생각. 그게 이제 심지어는 그 민주당의 이제 약점 중 하나가
클린턴 시기에 이제 주류로 자리 잡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신민주당원하고 네. 이제 오바마 시기를 겪고 또 트럼프 시기를 또 4년 통으로 겪으면서 이제 민주당을 이제 왼쪽으로 끌고 가려는 진보파 간의 대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파가 원래라면은 여차하면은 이제 녹색당을 찍거나 아예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또 보니까는 그때 클린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맞기는 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이제 바이든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쪽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좋아졌다. 샌더스가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진보 진영의 바이든 지지를 공개 호소하게 되었고 AOC 같은 경우도 바이든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또 트럼프 때문에 더 잘 뭉치게 된 그런 효과도 그러니까 있죠. 좋게 보라면 이제 양당제 내에서 이제 서로 당 내 단합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다, 응징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사실 미국 양당제를 지지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빅텐트 서로 다른 성향이 있어도 어떻든 간에 그래도 대충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다음번 기회를 노리고 또 그 속에서 뭔가를 해보자는 거일 수 있는데 이젠 그럴 세력들은 참 정말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사실 민주당 말고는 빅텐트가 거의 없어진 셈이니까 사실 제일 불안하지 싶습니다. 지금이. 1850년대에는 그래도 공화당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양당제가 그래도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될 희망이 그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또 민주당 내에도 노예제 반대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대졸자 출신 보수파 상당수도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공화당 지지층의 그런 일체화를 견제할 만한 사람이나 세력 자체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없다. 공화당은 뭐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고. 니키 헤일리가 이번에 그걸 아주 제대로 직접 경험을 해본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트럼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차마 뭐 우리가 내 주장 멋있게 죽자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꼴 당하느니 그냥 다시 한번 바이든 더 가자. 80대 무색무취한 저 영감님 참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찍자 이거인 거죠. 이 사실 이제 80대 뭐 바이든 대통령 80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올해 생일 지나면 78세가 되죠. 78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80세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뭐 대통령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은 심지어 바이든보다 생일 빠릅니다. 더 나이 많잖아요. 8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정치가 고령화됐다. 저도 옛날에 어떤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되게 나이가 많았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이제 정치인을 보유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꽤 많은 상원 의원들이 뭐 죽어서야 임기가 사망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나이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세물로 세피로 바라보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미국은 안 그런가요? 보면? 상원 의원에 한해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19세기 때부터도 좀 많았습니다. 들어보셨을 법한 해니 클레이부터가 진짜 와병 중이면서도 이제 의원 임기를 계속 수행했을 정도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아까 첫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뭐 로버트 버드라든가 뭐 최근의 사례를 꼽아보자면은 캘리포니아 출신은 이제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 상원 의원을 꼽을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엽기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척 그레즐리 상원 의원이라고 아이오와에서 지금 8선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33년생인데 구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33년생이신데 구선 준비하고 상원 의원 8년. 상원 의원 임기는 6년이잖아요. 6년입니다. 2028년 그러니까 95세 되는 해에 선거 한번 더 치를 이미 서류 제출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48년 8선하면은 일단은 반백년을 상원을 했는데 해서 이제 반백년을 넘겨서 이제 54년 그렇습니다. 풀로 채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나요? 상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6년이고 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한 번 밀어주면은 교체되지 않는 이상은 좀 진득하게 지지하는 경향들이 원래부터 좀 있기야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원래부터 있기야 하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전에도 양당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이가 그래도 꽤 지긋한 사람들이었습니다. LBJ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한 50, 60대 정도는 돼서야 뭐 클린턴한테 이제 나토 공습 해가지고 밀로셰비치를 몰아붙이게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상원은 서열제입니다. 신참 의원이 서열 뭐 98위에서 뭐 102 이 정도를 배정받게 되고 상임위원회도 당연히 알짜를 배정받기 힘들고 알짜를 배정받는다 한들
중요한 공청회나 본회의 때 발언권을 거의 못 얻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첫 6년 그다음에 아마 두 번째 임기까지도 보통은 자기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뭐 벙어리 3년, 기버머리 3년, 뭐 우리 예. 옛날 우리 이제 이런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보내가지고 3, 4선쯤 되면은 그때는 뭐 사법위원장이라든가 뭐 예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예산을 끌어온다든가 치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진득하게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정도의 캐파가 있으려면 예. 사람 3선 정도 만들어줘야 돼. 예, 그런 라고 게좀 생각을 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그냥 간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들으시면 되게 부럽다. 예, 아마도. 근데 상원 의원들은 종신직인 법관에 대한 이제 그 투표권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보수적인 주의든 뭐 또 진보적인 주의든 간에 양당의 입장을 또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원 의원은 뭐 그렇다 치는데 예. 하원 의원도 사실은 뭐 젊은 하원 의원도 있지만 예. 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맞습니다. 예. 뭐 25선 뭐 30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덜어 있죠. 미국은 참 뭐 여러분 아시지만 하원은 2년입니다. 예, 돌아서면 2년입니다. 선거, 돌아서면 선거에 예, 자고 일어나면 선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하원 의원도 우리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선거를 하고 나면 초선 의원들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도 되게 뭐 10선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의 깔고 갑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백인이 이제 그 그 스윙보터 역할을 했던 시대 같으면은 양당의 그 인적 구성이 한 번씩 크게 바뀌거든요. 민주당으로 치면은 온거 보수 정파인 이제 블루독의 의석수가 증가했다가 뭐 감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변동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게리맨더링 때문에. 게리맨더링 때문에 스윙보터 지역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연방 하원 의원의 이제 교체 가능성조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게리맨더링이라는 건 서로가 합의해서 서로가 해서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합의하는 민주당도 거잖아요.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 교체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네. 그렇게 이제 세대 교체를 한 사람들도 지금 AOC도 그렇고 뭐 결국에는 또 주류에 또 점차 녹아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는 근데 녹아 들어가면은 그 상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5선 10선 이렇게 또 쭉 가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예 또 연방 상원의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역구에서 가지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는 예. 어지간히 강력한 신참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뚫어내기가 힘든 거죠. 힘들다. 네,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한번 재밌는 기사를 냈었어요. 이제 예. 미국이 이제 새로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신참 아. 상원 의원들의 겪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 그러니까 하원이 있을 때는 뭐 나도 잘 알고 뭐 하원은 이렇게 돌아가 상원도 비슷하겠지 갔더니 예. 회의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예. 결정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 이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그렇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예.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가 되고 눈치껏 예. 쫓아와라 예. 라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지만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뭐 이거를 이제 르포식으로 다뤘던 기억이 나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바마도 다 경험했던 일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원은 그 옛날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같다. 예. 실제로 그 영어 명칭이 세넷 자체가 로마의 원로원에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게 꽤 상당히 중요하군요. 예. 꽤 중요합니다. 그 서열에 따라서 당내 서열도 이제 결정이 되고 네. 배정받을 수 있는 상임위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는 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 눈치를 참 봐야 되는 거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 상원은 특히나 더 그렇다. 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의장 막 쫓아내고 예. 메카시가 예, 진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좀 뭐 이런 이제 고령화 추세가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 봐야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원이든 하원이든 사실 좀 너무 고령인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씩 교체되는 식으로 가기는 할 겁니다. 맥콜더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2026년 켄터키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할 텐데 문제는 켄터키가 레드 스테이트이니까 어차피 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는 거는 겉으로 보면은 바람직하긴 한데 네. 결국 성향으로 보면은 맥코널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무조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다. 네, 좋은 게 오히려 아니라 나이 이렇게 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냥 네. 중도 중립 적당히 남들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네. 내가 해보니까 내가 50년 상원 의원 해보니까 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 차 그런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다 차라리 이겁니다. 나을 수도 있다. 예. 이게 참 맞는 말씀인데 네. 이게 참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다라는 생각도 참. 근데 그 고정 논란이 또 왜 불거질 수밖에 없냐면은 네.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뭐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셋 다 40대 때 대권 잡았고 네. 잘생겼고 연설 잘하고 카리스마 타고났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이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고 진취적인 대통령 후보를 꾸준하게 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는데 네. 2020년과 2024년만큼은 그 로망을 도저히 실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샌더스가 있었는데 샌더스 같은 경우는 여러 약점으로 인해서 외연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돌풍에 휩쓸려 나갔고 지금은 이제 그 노동 관련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 조지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 뭐 소환하고 이런 것 정도로 만족하면서 대권에 도전하진 않으려 하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에 좀 중도파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나이도 너무 많고 그 양반이 그리고 29대 이제 상원의원이 됐고 야, 어떻게 29살에 상원의원이 7번 연달아 당선된 후에 이제 부통령 임기를 수행했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정치 경력이 이미 50년을 넘깁니다. 너무 오래 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는 젊은 진보 세대들이 보기에 이제는 좀 물러나 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나 한 번만 할 거야. 예. 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암시는 했죠. 음. 고용 논란도 있고 하니까 암시는 했는데 네. 알고 보면 재선 의사를 임기 첫 해부터 거의 꾸준하게 밝히기도 꾸준히 합니다. 밝혔다. 단지 언론 쪽에서 그걸 정확하게 좀 공개를 안 했었을 뿐이죠. 그 어떻든 간에 미국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예. 이제 연차가 긴 사람들은 대통령 되는 걸 대부분 포기하고 오히려 젊을 때 예. 말씀대로 이제 민주당 같으면 40대, 예. 뭐 공화당 같은 경우도 뭐 한 60 전후해서 예. 요때쯤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아웃사이더 후보들이 실제로 76년에 카터를 시작으로 해서 네. 2016년까지 아웃사이더 후보들이 꽤 꾸준하게 이제 대권을 잡았다 보니까는 그때 어느 정당이 이긴 거간에 그 양당 지지층의 로망이 그때 좀 충족이 됐던 셈인데 민주당은 로망이 딱 보여요. 예. 예, 뭐 근데 지금은 대통령마저 그게 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좌절감이 이제 좀 많이 터져 나오는 거죠. 공화당의 로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공화당의 로망이라 하면은 레이건? 원래는 이제 레이건의 뒤를 이을 이제 젊고 잘생겼고 역시 연설 잘하는 백인. 참고로 소수인종 정치인은 흥하기가 힘듭니다. 뭐 마르코 루비오도 그렇고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했던 바비 진달도 그렇고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어떤 맞서 노릇을 하려고 나름 노력했었던 니키 헬리도 그렇고 소수민족 출신이다 보면 기본적으로 백인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보니까 백인층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는 하다못해 전직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 네. 그래도 이제 좀 대권 주자로서 이제 기대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데 라이언은 이미 뭐 하원 의장 관둔 후에 지금은 뭐 방송 활동 이런 거 하고 있다 보니까는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돌아온다 해도 이미 50대를 넘겼기 때문에 네. 공백기도 좀 있고. 어떻든 그래도 뭐 전 세계가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그 고령화. 근데 내가 먼저 가느냐, 너가 먼저 가느냐, 좀 트렌드가 다 똑같은 길로 가는데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인구 통계로 보면은 제일 젊은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젊은 나라 지위를 계속 이민자들 덕분에 유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보면은 그 동력, 변화에 대한 동력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보다 강할 수 있다? 네. 그게 뭐 당장 민주당 내 뭐 유력한 대권 주자들만 보더라도 2명을 이제 해리스 외에 꼽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20년에 도전하기도 했었던 부티지지 교통장관.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만 조금 돌아가기는 할 겁니다. 그 미시간의 보수적인 도시 출신인 자기 결혼 파트너 이제 고향에 도로 이제 정착을 한 걸 보면은 26년과 30년 미시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제 치적을 쌓고 빠르면 이제 2036년 대선에 이제 도전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현직인 그레처 휘트머 이제 미시간 주지사인데 18년과 22년에 이겼고 그 성추행 피해 경험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여성 인권을 또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을 뿐더러 2018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면서부터 인프라 이슈를 이제 선점하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회문화 이슈에 대해서 제법 진보적이어도 미시간 백인 노동자의 지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만약에 해리스하고 1대1로 붙게 된다면은 캘리포니아 출신이 해리스하고 이제 차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뿐더러
해리스는 사실 은근히 나이가 많습니다. 64년생이거든요. 근데 휘트먼은 71년 5월생입니다. 후보 지명을 받는다 치면은 57세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는 딱 좋네요. 예, 2016년 당시에 뭐 클린턴 여사하고 비교해 봐도 훨씬 나은 거죠. 거기다가 러스트벨트를 잡을 수 있는 리버럴 백인 여성 이 상징성도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야, 이게 참 보면 정치라는 것은 예.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 뭔가 동질감 예. 느낄 수 있는 예.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예.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교집합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 거는 이제 만국 공통이군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특수한 시기라 볼 수 특수한 있겠죠. 시기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민주당 내 다양한 지지층을 자기가 이제 온전히 규합할 수 있는 중도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권을 그래도 잡고 또 네. 재선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바이든이 대권을 잡기는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예. 어떻든 간에 그 오랜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그 예. 캐파가 예.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놔서 여기까지 예. 왔다. 예. 물론 트럼프 예. 팩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상 미국에는 왜 당이 두 개밖에 없나요?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미국 정치와 관련된 궁금증들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 선생님 모셔가지고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신사님께서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실 테니까 앞으로도 이 시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와주신 우리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